이번에 수험서도 느꼈겠지만 너네들도 풀면서 느끼겠지만 명제는 애매해서 틀려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봐야 돼. 구조를. 아직은 너네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정하거나 부정한다라는 말 너네들이 나중에 역, 대우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 부정한다라는 말의 개념을 그 구간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너네가 부등호 하면 한 번 더 강조할게.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니? 크기를 비교할 때 몇 가지야? 세 가지. 크기가 어떻게 다섯 가지?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니? 세 가지잖아. 뭐 있어? 크다, 같다, 작다야, 그지?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여기서 진짜 많이 틀려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들이 헷갈릴 때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반대말은 뭐야? 크지 않다. 그지?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잖아. 크지 않다라는 건 뭐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지? 1, 2, 3번이 있어. 1, 2, 3번이 있어. 1번이 아니래.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 1번이 아닌 답. 맞죠? 1번이 답이 아닌데 3번이야. 무조건. 숟가락 좀 보네. 무조건 3번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잘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제 부정을 한번 이거 틀렸길래 틀린 친구가 있길래 얘기해 주죠. 이게 만약 부정이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작거나 또는 x가 2 이상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부정이라면은 이 문제하고 상관없잖아요. 생각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래요. 참이래. 얘이면 얘다가 참이라는 거는 얘가 클까? 얘가 클까? 그러니까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라면 무조건 사람이다. 참이죠. 사람이면 무조건 남자다. 거짓이죠. 여자일 수도 있잖아. 요새는 또 성별이 다양해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작아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 항상 참이지. 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요. 그럼 얘보다 범위가 작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있는 범위를 먼저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 얘면은 무조건 얘라는 거는 이 녀석의 범위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좀 난이도가 쉬우니까 다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고려해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2가 적어도 여기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1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돼. 맞죠? 범위가 서로 같아도 되죠. 그러면 a-2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 그죠? 얘 오른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라는 녀석은 2여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보면 얘는 1 이하인 거고 얘는 0 이상인 거잖아. 0 이상 1 이하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두 자연수 x, y 그냥 명제 x, y가 모두 짝수이면 x, y는 짝수이다의 대우. 근데 대우라는 거 배울 건데 이건 뭐냐면은 역이 있고 부정이 있잖아. 역은 뭐야? 역지사지할 때 역이야. 바꿀 역자. 바꾸는 거야. 체인지 하는 거야. 자, x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뭐이면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자, 자연수 x의 명제 x, y가 모두 짝수이면이라는 가정을 해주지. 가정이고 결론이지.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야. 조건과 결과가 위치를 바꾸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라는 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도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면 남자다. 역은 뭐야? 남자면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사람이면 남자다의 부정은 뭐야? 사람이면 남자가 아니다. 알겠죠? 사람이 아니면 남자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역. 일단 역을 보면
여기 되면 자 x 곱하기 y는 짝수이면 이제 보기 맞게 가 짝수이면 x, y가 모두 짝수이다. 요게 역입니다. 이 역을 부정할 거야. 이 역을 부정할 거야. 역을 부정하면 그걸 대우라고 부르고요. x, y가 짝수이면 x 혹은 y가 홀수이다. 이해됐죠? 얘는 모두라고 그랬잖아. 얘는 일부가. 적어도 일단 뭐 적어도를 쓰기다 해요. 적어도 x, y 중 하나가 홀수이다. 부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역을 부정해 주는 걸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을 부정하면 원래 명제랑 의미가 같아져.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여기서 말 좀 복잡하지만 여기 위에 예시가 있었나? 자, 위에 있는 이 개념. 그 바로 위에 개념 나와 있죠? 이 대우라는 개념도 결국은 교과서에서 서술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드모르간 법칙과 같은 개념인 거야. 부분의 부정들을 해놓으면 전체를 한꺼번에 부정한 것과 같아지는 개념인 거야. 역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낄 거예요. 이건 오히려 설명을 헷갈리니까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대우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x, y가 짝수이면 x 곱하기 y가 홀수이면 미안해요. 홀수. 짝수니까 홀수.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자, x, y. 자, x, y가 짝수이다의 부정이 뭐겠니? x, y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이면 설명하다 헷갈리네. 거꾸로. 자, 이거의 부정을 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가 짝수라는 거는 지금 x, y 중 하나만 짝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부정은 뭐겠어? x, y가 홀수이면이야. 그지? x, y가 홀수이면 혹은 그지? x, y가 모두 홀수여야 되는 거. 그리고 어쨌든 x, y가 홀수이면 x, y 중 모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63번을 보면 자, 두 조건 P, Q 나눠져 있어요. 자, P면 not Q이다의 역이 참이 되게 하는. 역은 뭐예요? not Q이면 P다가 역이야. 이 역입니다.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얘를 직접 구해도 되고 이거의 대우를 구해도 된다고. 이게 참이려면은 not P면 Q이다도 참인 거야.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뭐가 편할까? not Q를 구하는 게 더 편하죠? 이거 부정하려면 또는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이게 역이고 이 역의 대우죠, 얘가. 어쨌든 역. not Q이면 P이다. 자, not Q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얘 2면 얘 2다.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녀석보다 얘가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부터 가는데 이게 2-A가 A여도 되죠. A여도 되죠. 그지? 물론 지금 A랑 2-A는 아예 같을 수 없는 값이니까 일반적으로 같을 수도 있겠다. 그지? 같아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2-A라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A가 2 이상이니까 A는 1 이하. A는 1 이하면 되는 거지. 근데 A가 1 이하인데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커야 말이 되는 거지. 아니면 마이너스 1 이어도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뭐 면제 강의에서 중요한 건데 그런 거예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 무슨 말을 하지? 역과 대우 잘 보시고 뭐 기다리면서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자, 포함 관계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는 항상 참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대우라는 개념 잘 알아보시면 되고 오늘 포인트입니다. 대우는 뭐의 부정? 괜찮아? 역의 부정. 부정의 역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 자, 이제 우리가 할 때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언제 이용하냐면 이런 경우야. 지금 헷갈리지?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다 하니까 좀 어떤 값으로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잖아. 너무 좀 범위가 넓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좁혀주는 역할을 대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원소의 수가 더 줄어드는 경우, 대우로 했을 때 원소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대우는 a가 x-a가 0이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참이 되는 거야. 더 쉽지? 이렇게 바꿔놓는 게? 그럼 결국은 x가 a이면 이거이다니까 a는 2개 나오고 두근의 합이니까 4 되겠지.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자, 다음으로 3단 논법 너네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니? 아직 안 배웠니? 3단 논법 처음 들어보는 사람. 네. 너만 처음 들어본 것 같을까봐 지금 손 못 들고 있는 거야? 3단 논법이 뭐야? 그지? 배웠지 너네? 윤리 시간 뭐 이런 데서 배울 거야, 그지? 그지? 사람이고 사람은 죽고 그러면 소크라테스 죽는. 그렇지. 그지? 3단 논법의 맹점은 뭐예요? 3단 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 두 가지가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3단 논법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개념이잖아.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이. 그지? 사람은 모두 죽는다. 흥민이는 사람이다. 흥민이는 죽는다. 그지?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왜 죽을 거라고 확신해? 죽어보지 않았잖아. 그지?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제 저기 서점에 갔다 어떤 책을 보는데 사진 않았는데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더라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야? 희진아? 180도? 실제로 너가 삼각형을 그리면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까? 사람이 그린 삼각형은 180도가 되지 않아. 그치? 그게 유클리드의 정의들, 그치? 어떻게 알아? 좀 있어 보이네, 약간. 그러니까 어디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애들이 그러잖아. 수학을 왜 배워요? 쓸모가 없잖아요 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학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고, 수학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 수학은 너네들이 새로운 사실을 배워가는 학문이 아니고 너네들이 이 이상적인 이상향에 가까운 이 논리 속에서 너네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설명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너네 가끔 살다 보면 되게 MBTI 그 N이 되게 강력한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막 피자만 먹고 있었는데 나는 피자 맛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 정도의 유체이탈하는 애들 있잖아.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갑자기 막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야. 그지?
답답하잖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잖아. 형민아, 그지? 너 피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잖아. 그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잖아. 잠을 왜 자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나는 오늘 10시부터 8시간 내 몸에서 자야 돼 라고 해서 타이머 돌려놓고 자는 거야. 사람은 다 감정적이야. 근데 감정적으로만 살면은 다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지? 여기서 도현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싶다고 소리 지르면 희진이는 피해를 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돼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가끔씩 막 삥딴지 같은 기안팔사 같은 애들 있잖아. 그냥 우리 연예인으로서는 좋지만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혜진아. 넌 아직 결혼했는데 남편이 기안팔사 같은 사람 눈뜬김에 일어나고 막 옷 안 씻고 막 찢어지고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학. 거기에서 이 명제 파트가 수학에 꽂힌 거지. 그런 합리적 사고. 네, 일단 호수를 좀 해봤고요. 자, 세조건 PQR이 있습니다. 자, P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그러면 뭐가 참이야? P면 not R이다가 참이 된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근데 이거는 좀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 우리가 좀 전에 뭐 배웠죠? 대우라는 걸 배웠지. 대우. 대우로 또 확장을 시키는 거야. 자, 아직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먼저 보지 말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이거의 대우는 얘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고, 이거의 대우인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야. 그래서 R이면 not Q이다. sorry. R이면 P다도 참인 거야. R이면 not Q. R이면 not Q죠. not Q면 not P죠. 그러면 R이면 not Q면 not P죠. R이면 not P다도 참이지. 뭐 요거의 대우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정리해 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거짓인 걸 찾으라고 하거든. 어찌됐건 여기 쪽에서는 찾으시면 돼요. 자, P면 나달이다가 참인데 P면 R이다가 참일 수는 없죠. 어쨌든 나달로 시작하는 거 없고요. 나달로 시작하는 거 없고 R이면 not P이다. 참이죠.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76번. 어느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너희 뭐 선호도 이런 말 다 아니? 시장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는 판매량이 많다. 가격이 싼 자동차는 판매량이 많다. 연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는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봐봐. 연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는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아.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으면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 그래서 연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는 판매량이 많아. 근데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싼 건 아니야. 이런 이제 트릭들을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는 가격이 싸지 않다. 맞습니까? 몰라요. 그지? 판매량이 높지 않은 차는 가격이 비싼 자동차이다는 차이겠지. 대우종이에요, 대우. 자, 그럼 연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는 가격이 싸지 않다. 할 수 없어요. 그지? 자, 가격이 싸지 않은 자동차는 판매량이 많지 않다. 이거의 부정이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부정이 참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역은 참이 될 수 있겠죠, 대우니까. 자, 판매량이 많지 않은 자동차는 연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 자, 판매량이 많지 않은 거는 연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 이건 참이 되는 이유잖아.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30대, 4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을 P라고 두고 판매량이 많다를 Q라고 두고 가격이 싼 R이라고 두자. 연비 효율성을 PQRS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P면 Q이다죠.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요. 그죠? R이면 Q이다. 판매량이 많다. 그 다음에 S이면 30대, 40대 선호가 높다.
P이다. 그렇게 되죠. S이면 P이다, P면 Q이다, S이면 Q이다가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구조화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이것도 4번이 맞는지 봅시다. 30, 40대의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는 연비효율성이 높다. 연비효율성이 높은 자동차가 판매량이 많은 거지. 자, 요건 이거 여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30, 40대의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는 가격이 싸지 않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요겁니다. 100으로. 말장난들을 잘 조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 위에 있는 거 너네 교재 보이죠?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안 보는 거고. 그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거 되게 어렵게 배웠어.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화살표를 딱 쏘는 방향으로 참이다 이런 거 있거든? 네, 선생님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 자, 아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는 참이라고 그랬지. 치읓, 그지? 치읓.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고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런 한자어 비슷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학이 일제시대 때, 항일시대 때 수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표현이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필요한 거랑 충분한 거 차이는 뭘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단어 뜻으로 이해가 되니? 헷갈리지?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거야. 필요한 조건,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아, 이거면 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 뜻은 그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이것도 필요한 거. 충분하진 않아. 그냥 필요한 거야. 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조건. 충분 조건은 충분한 조건. 참이 되기 위해. 개념은 그렇습니다. 별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충분 조건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게. 작큰 충 이렇게 외워요. 작큰 충 외우고 필요 조건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큰 작필 이렇게 외우세요. 작큰 충, 큰 작필. 자, 잘 외워집니다. 잘 외워주세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외웠던 방식이에요. 아직까지 머리에 있잖아. 작큰 충. 그래서 작큰 충이지, 치읓이지. 그래서 충분 조건의 방향은 참이야 돼. 항상 참이야. 아시겠죠? 작큰 충, 참이야. 아까 참이 되는 조건 배웠잖아요,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때 다 참이었지. 그래서 작큰 충, 치읓 이게 참인 방향이다. 또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거기도 하면서도 큰 걸로 작은 거 가는 것도 같다라는 거는 그냥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일단 간단하게 좀 해보면, 자, 요거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죠? A 합집합 B고 부집합에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꾸면 차집합 되죠? 보시면 고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딱 바뀌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고집합 B를 차집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B 차집합 A가 된다는 거예요. B 차집합 A가 된다는 겁니다. 자, B 차집합 A가 된다. 여기 겹쳐지는 거 뺐을 때. 그럼 이게 이런 얘기잖아. 여기에서 고집합 부분만 딱 뺐어. 이게 B 차집합 A랑 같대. B 차집합 A랑 같다라는 거는 B 차집합 A는 여기잖아. 그지? 이 말은 뭐야? 여기가 없다는 거지. 즉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 조건은. 자, 다음 보기 중 P가 Q에 비한 필요 충분 조건이네. 필요 충분 조건은 넘어가고요. 이건 그냥 다 같은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만 필요 조건 83번으로 좀 볼게요. 83번으로. 자, 보기의 조건 중 세 실수 A, B, C가 모두 0이 아니기 위한 조건의 필요 조건. A, B, C가 모두 0이 아니기 위한 조건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얘를 포함시키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좀 얘가 복잡하다, 그지? 자, 얘가 이거의 필요 조건인 거. 더 큰 거. 큰 작필. 얘보다 더 큰 조건. 그러면 얘가 성립된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얘이면 반드시 참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A, B, C가 모두 0이 아닌 조건. 0이 아니면 아닐 때 참이 되는 거. 뭐지? 얘. 그치? 근데 얘는 더 정확히는 A, B, C가 모두 0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냥 이 자체가.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버리지. 아예 같은 거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겠지. A, B, C가 모두 0이 아니야. 그러면 더했을 때 0이 근데 이럴 때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그치? A, B, C가 모두 0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성립하진 않아. 그치? 근데 얘 중에는 A, B, C가 모두 0이 아닌 경우도 있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셋 다 0일 때만 0이지. 그러면 이 뜻은 A, B, C 모두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A, B, C 모두 0이 아니다가 참이 되게 되지. 이게 있으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A, B, C가 모두 0이 아니면 얘가 참이 되고 얘가 참이면은 A, B, C가 A, B, C 중에 하나라도 0이 될 수는 있지. 얘는. 자, A, B, C 중에서 얘는 1, 2, 0이어도 되는 거지. 근데 A, B, C 모두 0이 아닌 건 아니지. 이렇다고 해서. 근데 A, B, C가 모두 0이 아니면 얘는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만 되는 거. 필요 조건. 아, 좀 꼬였는데. 꼬여 있는 건데. 예제가 너무 많아.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낮추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낮추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얘보다 크다. 큰 작필이니까. 아까 저 국어도 약간 애매한데 선생님 일단 좀 확인 좀 해줄게요. 말을 너무 꼬아놔가지고. 어쨌든 얘는 그러면 낮추가 P를 포함한다라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필요 조건이 역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P이면 낮추이다가 충분 조건이 되고 참이 되는 거. 그럼 P, Q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다음중 옳은 것은 P가 낮추에 포함된다는 건 뭐야? Q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지? 여기가 낮추잖아. 낮추가 P를 포함한다는 거는 Q랑 P가 안 겹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 말은 뭐야? P가 Q에 포함되도록 P가 Q에 포함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차수값. 여전히 늘 그렇지만 주어진 범위를 먼저 표시를 해둡니다. 가시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6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 하나는 마이너스 K, 하나는 2K. 근데 자연수가 K가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K 대충.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게 이런 거거든. 이 2K가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같아져 버리면 얘가 오히려 범위가 더 적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 집합에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 1로 온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 k가 2k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작지 범위가. 그지? 마이너스 6을 포함 안 하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지. 얘가 더 파란색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2k가 6보다 커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바꿔주면은 k가 1보다 크다가 되잖아. 오늘 k가 3보다 크다. 1보다 크고 3보다 크다에 겹쳐지는 부분은 3보다 크다 인 거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은 4. 그치?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크다는 거는 4가 되죠. 봅시다. 이제 97번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즉 P는 Q에 포함되고 P면 Q이다가 참이고 참일 때는 이제 두 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 표시할 때. 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는 거지. 필요 조건의 반대는 충분 조건이고 반대 방향이 충분 조건이 참이니까. 그럼 P면 Q니까 not Q이면은 not P이다가 되고 Q이면 not R이다가 되죠. 자, P면 Q, Q이면 not R. 이런 3단 문법이 또 만들어지죠. 이용하다 보면. 자, 그래서 합쳐지면 얘네 둘 합쳐지니까 P면 not R이다가 나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뭐? 참인 걸 찾아보면 되죠. Q이면 나다리다 있고 R이면 나추이다, P이면 나다리다 있고 R이면 나피다 있고 나추이면 나피다 있고 없는 거 5번. 그렇게 찾는 거. 아까 얘기했던 유형이에요 이게.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한 임의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랜덤이라는 뜻이에요. 랜덤 알죠? 랜덤 알죠? 랜덤 게임인데 랜덤 게임 모르겠구나. 자, 어떤 n을 대입하여도 라는 뜻이야. 모든 n에 대하여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맞죠?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홀수야. 그러면 n은 당연히 홀수지. 제곱해서 짝수면은 당연히 짝수지. 그치? 근데 그거를 대우를 이용해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거예요. 대우는 뭐야? n이 짝수이면 이거는 이제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짝수니까 자연수라는 가정에서는 홀수가 아니다라는 말과 짝수가 똑같죠 여기서는. 그래서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를 이게 이제 대우잖아. 가는 뭐야? 그래서 명제의 대우. 자,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n이 짝수이면 즉 n은 k를 자연수라고 할 때 짝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짝수의 다른 별명 아닌? 짝수의 다른 이름 아니다. 짝수의 다른 이름 2의 배수. 2의 배수죠 짝수는. 그래서 2k. 홀수의 다른 별명 아니야? 홀수의 별명. 홀수의 뜻 아니다.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나머지가 1인 자연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어떻게 표현해요? 홀수는 2k 플러스 1 혹은 2k 마이너스 1.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뜻인데 이제 이때는 k가 0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k를 자연수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2k 마이너스 1이 홀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모양을 보면 홀수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대로 보자. n제곱은 결국 4k 제곱인 거고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이니까 n제곱은 짝수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걸 여기서 증명한 겁니다. 몰라? 유리수의 반대 아는 사람? 엄청 쉬운데? 무리수? 유리수가 유리수가 아닌 수야. 왠지 알아? 유리수의 반대가 왜 무리수가 아닐까? 허수가 있어서. 그지? 실수라는 가정이 없을 때는 유리수의 반대는 무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네들이 이제 2번 단원에 나중에 또 뭐더라 너네? 그때 생각 안 나네. 기륙법 뭐 이런 거 배울 때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어쨌든 조금 얘기해요.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짝수의 반대는 무조건 홀수입니다. 짝수의 반대는 무조건 홀수예요. 자, 다음으로 107번.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107번 차례 맞죠? 기류법, 지금 기류법 나왔네, 그지? 기류법. 너네 이런 법칙들 몇 가지. 작나? 이 점 좀 작아도. 여기도 같이 보이죠?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근데 기류법은 이제 뭐냐면, 내가 뭔가 주장을 했어. 근데 주장한 이 결과가 거짓이면 이 주장은 거짓이 되네. 전제된 것까지 거짓이 되는 거야. 전제된 대로 내가 문제 풀고 갔는데 아닌 게 생겼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공부하면 행복해. 공부 잘하면 행복해져 라고 할 때 너네들이 이 말에 모순을 지적할 때 공부를 못해도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아내잖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 게 기류법이에요. 그지? 자,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해. 가정해버려. 이게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모순을 발견해내면은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반대되는 거, 부정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자, 뭐 이런 거야. 피자를 먹어. 내가 피자를 이제 끊어야 돼. 그만 먹어야 돼. 그러면은 피자는 몸에 좋아. 피자를 안 먹어야 되니까. 피자 몸에 좋아 막 찾아내면 내릴수록 몸에 안 좋은 것만 나와, 성분이. 역시 피자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유리수라는 건 뭐니? 레이티오 넘버잖아. 레이셔널 넘버야, 레이셔널 넘버. 레이티오가 뜻이 뭐야?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레이티오 뭐야, 레이티오. 몰라요? 레이티오를 모른다고? 영어 단어? 뭐야? 레이티오? 레이티오 몰라요? 비율. 비율이요. 영어 단어 하나 알려주고 온다, 쌤이. 레이티오. 그래서 유리수는 레이셔널 넘버야. B가 있는 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식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야. 레이셔널 넘버를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가 이자가 이 리라는 뜻이 잘못 번역된 거야, 사실은. 유리수, 무리수가 틀린 단어야. 네, 어쨌든 비율이 있는 수, 알겠죠? 어쨌든 비율이 있다라는 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자 다음 중 불가능한 수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수가 아니다. 뭘까? 얘는 분수가 아니에요. 왜일까? 분모가 특정되지 않잖아. 근데 얘는 존재하는 수를 어쨌든 뒤로 나눴어.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존재는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개념이다. 이제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PQ는 서로 소위. 기하분수라는 뜻이야. 어쨌든 기하분수라는 뜻입니다. PQ가 서로 소인데 이렇게 P분의 Q꼴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기하분수라는 뜻이야. 기하분수. 초등학교 때 기하분수 배웠죠? 이미 약분을 끝낸 수. 기약분수. 자, 그러면 루트 2p는 양변의 p를 곱해서 루트 2p는 q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면
2p제곱은 q제곱이 나와. 자, q는 정수잖아. 근데 봐봐. 왼쪽이 2의 배수잖아. p의 제곱도 어차피 근데 거기 2배를 한 게 q야. q제곱이야. 그럼 q제곱은 뭐란 뜻이야? 짝수야, 짝수. q가 2k라고 했을 때 q제곱은 4k 제곱이잖아. 그럼 2p제곱에 p제곱은 2k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도 짝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아까 앞에 했던 거 있지? 짝수 증명했던 거. 그거를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나온 문제라서 그냥 생략된 거고. 중간 과정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한 말? 앞에 증명한 거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짝수가 짝수면 서로서라는 거에 모순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유실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서로서 짝수 짝수에서 5번입니다.